자, 다음은 롯데케미칼 좀 알아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이 롯데케미칼과 뒤에 나오는 대한제강은 클립 영상으로도 별도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클립 영상을 주위에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 먼저 시작을 해보면 어제 이런 공시가 나왔죠. 일진 머티리얼스 보립찰 참여와 관련해서 참여했느냐라는 조회 공시에 어떻게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 보립찰이 지난주에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보립찰 단계에 롯데케미칼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법 없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입찰이 있으면 그 본입찰에서 가격이나 조건 이런 걸 다 써내죠. 고용 뭐 이런 거 해서 다 써내고 그리고 뭐 투자를 얼마나 앞으로 인수 너희들이 주인이 되면 투자를 얼마나 할 거야 이런 것도 다 계획을 짜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에 롯데케미칼도 입찰에 참여했고 본입찰에 그 서류를 제출했고 그래서 이제 그럼 남은 게 뭐냐 우선 협상 대상자 즉 누구에게 경영권 이 일진머티리얼스의 지배 지분과 경영권을 넘길 것인가 1순위 후보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인데 그거를 선정을 하는데 그게 아마 모르겠어요.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투자은행업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본입찰 했으니까 뭐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정밀 실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정밀 실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뭐 진술 보장 이런 거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난 뒤에 최종적인 가격은 그때 가서 픽스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본입찰 단계에서 써냈던 인수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5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깎고 뭐 또 더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본입찰에 참여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것인데 이 롯데케미칼이 될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박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일진머티리얼스가 이게 굉장히 장치 산업이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인수할 때만 돈을 높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수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회사에 일진머티리얼스에 신규 투자 자금을 쏠 수 있는 투자자가 인수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그 일진머티리얼스를 보면 이게 지금 일진머티리얼스의 대주주의 지분 구성인데 여기 이제 허재명이라고 있고 허진규라고 있고 일진그룹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일진머티리얼스가 일진그룹 소속인데 허진규 회장이 일진그룹 창업주죠. 아빠 그리고 그 아빠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허재명. 지금 보면 지분율이 53.3%죠.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아빠 허진규 회장이나 뭐 가족들 그 친척들은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지분을 이제 파는 건데 이 지분의 시세가 얼마냐 하면은 어제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지금 1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일진머티리얼즈 시가총액이 3조 2천 굉장히 크죠. 사실 3조짜리의 회사의 지분을 절반 가지고 있어요. 절반 이상. 그러면 이걸 시세로 넘겨도 1조 7천억 원인데 20% 30% 지분이 아니고 50%가 넘는 과반 이상의 지분이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그냥 뭐 한 80% 또는 100% 이렇게 본다면 이 가격 자체가 3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총액, 일진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과 유사한 규모로 돈을 줘야지 이 지분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을 사는데도 돈이 매우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산 뒤에도 굉장히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그 롯데케미칼이 그러면 왜 인수를 하느냐 보면 롯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식품업체죠. 그리고 유통업체이고 유통과 식음료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동민 회장이 부회장 시절부터 이렇게 좀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롯데케미칼 이런 케미칼 쪽으로 조금 늘리기는 했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롯데가 주목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바이오, 그래 롯데 바이오로직스 나오죠. 그리고 주로 이제 첨단 소재, 그중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도 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다 보니까 이제 롯데 쪽에는 이제 화학 케미칼이 있고 그리고 삼성 정밀학을 인수해서 지금 이름을 바꾼 롯데 정밀학이 있어요. 이거는 롯데 케미칼의 자회사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원래부터 롯데 그룹에 있던 롯데 알미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 롯데 케미칼, 정밀화학, 알미늄 이 세 개 회사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롯데 케미칼 지금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롯데 케미칼은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보면 2차 전지에 들어갈 배터리에 들어갈 4대 구성 요소가 우리가 보통 양극재 요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가 구조인데 이제 인건비나 감가비 빼면 소재비 60%에서 이 소재에서 차지하는 게 뭐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양극재, 그 다음에 음극재, 분리막, 전해핵. 여기 4대 구성 요소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핵.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박, 알박이라는 게 있어요. 동박이 바로 일진 머티리얼스가 하는 겁니다. 동박은 이 음극재를 감싸는 구리막이 동박이고, 알박은 뭐냐? 알박기 할 때 그 알박이 아니고, 알루미늄 박, 예, 동박이 구리박이고, 알루미늄 박이 알박. 그래서 알박은 양극재를 감싸는 겁니다. 양극재. 이게 보면은 원가가 이제 그 동박이 좀 더 비싸죠. 그래서 알박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어차피 알박도 동박과 똑같은 진짜 알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2차 전지 배터리 얘를 구성할 때 알박기가 되어 있어요. 아재 개그였고. 그래서 알박도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가 많이 쌓이면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쌓이면 알박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이 알박을 만드는 회사들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박을 누가 만드냐? 알루미늄 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알루미늄 박. 롯데에서 화학 금속 계열사, 케미칼, 정밀화학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알미늄. 롯데 알루미늄. 롯데 알미늄이 있기 때문에 롯데 알미늄에서 바로 이 알박을 만드는데 이번에 롯데 케미칼과 롯데 알미늄이 미국에서 양박, 정확하게 뭐 양극박이라고도 하고 뭐 이거를 이제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로 했고, 그러니까 롯데는 롯데케미칼로 양극재와 관련한 그런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죠. 또 하나 분리막에 필요한 소재, 분리막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분리막이 필요한 소재,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을 이미 롯데케미칼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전해액 쪽에서 보면 요겁니다. 전해액을 다시 구성하는 게 전해질염, 유기용매, 첨가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좀 아침부터 굉장히 좀 딱딱한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전해액이 되는 건데 전해액 중에서 이 유기용매 부분을 롯데케미칼이 이제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고 여기서 보면 EC라고 보이시죠? 이게 에틸렌 카보네이트라고 하고 그리고 DMC라고 해서 디메틸 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이 롯데케미칼 대상 공전에서 내년부터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롯데케미칼이 이거 만들려고 지금 2,900억 정도 투자했고 여기에 더 해가지고 또 좀 추가적인 여기 보면 DEC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좀 추가적인 또 유기용매를 더 이제 만들려고 또 이제 1,400억 정도를 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롯데가 이 전해액 관련한 유기용매, 전해액의 구성요소, 전해액에서는 그러면 원가가 어떻게 나눠지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해액을 100으로 보면은 아까 원가가 이제 전해액은 전체 소재의 사실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다 그냥 14, 14, 14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양극재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양극재의 절반 정도 좀 안 되는 전액 분리막 음극재는 비슷하죠. 이 전액이 전체 배터리에서는 13%를 차지하는데 전액을 100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전해질 염, 유기용매, 첨가제는 얼마씩이냐? 4대 3대 3, 그러니까 40, 30, 30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는 원가 차지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유기용매를 롯데케미칼이 하고 있고 이거 하기 위해서 롯데케미칼이 지금 투자한 게 거의 한 4,500억 정도, 4,000억이 넘습니다. 대상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유기용매 관련 소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롯데케미칼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양극재, 알박, 알루미늄 박 이미 롯데 알루미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롯데케미칼과 알루미늄이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만들고 있다 그랬죠. 폴리에틸렌 소재, 분리막 소재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 전해액 관련해서 유기용매 소재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에 들어간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음극재 파트만 없는 거예요. 롯데케미칼이. 음극재 파트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 동박이에요. 동박. 양극재는 알박, 음극재는 동박과 연결이 되는데 음극재를 감싸는 그 구리막을 만드는 이게 롯데에서는 현재 롯데케미칼의 자회사인 롯데정밀화학이 직접 동박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동박 사업을 하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해 놓고 있죠. 그게 두산 솔루스, 지금의 솔루스 첨단 소재에 지분을 투자해 놓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성에 안 찬다. 그래서 직접 롯데케미칼이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법을 택한 게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하는 것. 일진 머티리얼스가 동박의 국내에서는 SK 넥실리스, SKC의 자회사, 정확하게는 손자회사인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서 어쨌든 SKC가 지배하는 SK 넥실리스가 1위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스가 현재는 2위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SK 넥실리스를 1위 일진 머티리얼스도 한 4위, 5위 정도 합니다. 중간에 중국이나 이런 업체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동박과 관련해서 어쨌든 일진 머티리얼스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일진 머티리얼스는 삼성 SDI에 납품을 하는 곳입니다. 주로 많이 납품을 하는 곳이에요. 삼성 SDI가 또 뭐랑 연결이 됐냐? 아까 그 롯데 정밀화학이 삼성 정밀화학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 정밀화학, 롯데 정밀화학,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스, 뭔가 이렇게 삼성으로서 뭔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시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롯데 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하면 이미 전해액 관련해서 전해액 소재 하고 있고 유기용매, 분리막 소재, 폴리에틸렌 만들고 있고 양극재 관련해서 알박 만들고 있고 롯데 알루미늄 만들고 있고 롯데 케미칼도 이제 미국에 공장 짓고 있고 동박, 음극재 관련한 동박,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하면 전해액, 분리막, 음극재, 양극재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롯데 케미칼이. 그러므로 해서 2차전지 소재를 좀 이렇게 그룹차로 키우겠다는 것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특히 이제 동박, 이게 캐파가 되게, 그러니까 생산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생산량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시장의 주도권, 공급, 이게 계속 중요한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 캐파를, 생산 시설을 늘리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고려 아연을 말씀드리면서 고려 아연 영상 별도로 올라가 있죠. 변신을 꾀하는 고려 아연 그 뒤에 영풍그룹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고려 아연도 이제 동박이라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고려 아연이 동박 사업을 이제 KJ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죠. 연간 단위로 1,000억, 2,000억 계속 들어가요. 매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일진 머티리얼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개인이 대주주가 개인이 뭐 총수일가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계속해서 1년에 몇천억씩 동박
생산 설비 투자에 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회사를 내가 계속 운영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게 일진 머티리얼스 비행기 투자증권에서 낸 그 리포트에서 제가 캡처를 한 것인데 단위가 10억 원이고 일진 머티리얼스가 동박을 만드는데 지금 돈은 많이 뭐 벌고 있어요. 지금 특히 2023년, 2024년 가면 더 많이 벌 것이다. 영업 현금 흐름이 거의 3천억 가까이 나올 것이다. 돈 많이 벌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캐펙스, 즉 설비 투자는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5천억 가까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영업 현금 동박 팔아서 번 돈으로 다시 공장을 지어도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버는데 투자비는 150만 원이 들어가면 그래야지 옆가게하고 경쟁이 된다면 이 장사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의 대주주는 즉 일진그룹 창업주 허진규 회장의 차남 둘째 아들 허재명 이사회 의장은 그냥 회사 팔아서 딴 거 하자. 지금이 가장 비싸게 팔 때다라고 이제 생각했겠죠. 그래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마침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음극재만 딱 빼고 양극재 분리막 전에 관련해서 관련한 소재 사업을 하고 있던 롯데케미칼이 딱 이거 원한 것이죠. 롯데는 그래도 어쨌든 케미칼도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 롯데그룹 자체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에요. 순환 출자는 거의 없었지만 어쨌든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만으로 안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계열사들이 같이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같이 들어가서 또 이쪽을 설비 투자를 같이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롯데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의 공식적인 어떤 지배 체제와는 또 별도로 있는 회사고 하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가 뭐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있고 아까 동박 관련해서 세계 1위이자 국내 1위이자 세계 1위인 SK 넥실리스 SKC 그러니까 SK그룹 계열하고 맞붙기에도 일진 자체는 회사 이름과 달리 우리나라 국내 재계 서열에서는 일진이 아니죠. 그래서 투자할 여력이 이렇게 계속 투자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좀 롯데가 자금력이 있는 롯데가 인수를 하면은 좀 더 SK 넥실리스가 지금 계속 이제 설비 투자를 해서 캐파를 늘리는 것처럼 롯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사실 이게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의 주주 입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롯데가 인수하는 게 더 좋죠. 지금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제 시장 점유율을 투자를 제대로 못해서 시장 점유율을 깔아먹으면 안 되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FCF라고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것인데 그대로 쓰면 프리한 돈의 흐름이란 뜻이죠. 굉장히 자유로운 돈의 흐름이란 뜻이에요. 이게 굳이 한자로 번역을 하면 이걸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유로운 돈의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고 자꾸 이게 화면이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프리캐시 플로우, 자유로운 돈의 흐름이라는 게 뭐죠? 제가 돈이 한 5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되는 돈. 또는 마음껏 내가 써도 되는 돈.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많은 돈을 안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 빌려줬다가 서로 못 갚는 상황이 되고 하면 마음 상하니까. 그래서 한 30만 원 이 정도는 그냥 빌려줄 수 있어요. 그건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프리캐시, 그것도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FCF,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것은 자유로운 돈,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업 활동을 해서 벌고, 그걸로 투자도 다 하고, 그래서 남은 돈이에요. 회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남은 돈이 지금 현재 프리캐시가 밑으로 가 있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내 통장에. 그런 상황이 일진 머티리얼스의 상황이에요. 왜? 돈을 벌긴 하는데 설비 투자가 더 많이 나가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프리캐시가 자유로운 돈이 없는 거죠. 없어지는 상황이 점점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일진 머티리얼스처럼 이 정도로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은 프리캐시를 그러니까 잉여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방법은 단 하나, 설비 투자 안 하면 돼요. 설비 투자 안 하면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위로. 설비 투자 안 하면 설비 투자 한 만큼 깎여서 밑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설비 투자를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동박 사업에서 뒤처진단 말이죠.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스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동박 음극재를 감싸는 구리막, 동박이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쭉 올라가는 산업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이렇게 설비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스와 같은 개인 주주가 있는 이 회사에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SK가 넥실리스를 통해서 동박 사업을 하듯이 대기업 계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네요. 아무튼 동박을 만드는 일진 머티리얼스가 있고 그 일진 머티리얼스를 노리는 롯데케미칼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기업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신동민 회장이 이번에 사면 복권이 광복절 특사로,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답 차원에서 뭐 투자를 늘리, 아무리 보답이라도 이게 3조짜리 들어가는 거를 그냥 그 총수 그냥 사면 복권 됐다 그냥 적극적으로 지르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롯데케미칼이 쭉 왔던 흐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해핵, 양극재 다 이렇게 롯데케미칼이 또는 롯데알루미늄이 소재를 만들고 있는 거죠. 또는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연장 생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투자다. 그래서 롯데가 바이오 쪽도 새로 뭐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만 2차 전지 소재 쪽도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일진 머티리얼스는 아까 보셨듯이 영업 활동으로 돈을 잘 벌고 있지만 투자가 그만큼 많이 나가기 때문에 프리캐시, 그러니까 잉여 현금, 회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회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남기려면 투자를 줄이면 되는데, 투자를 줄이는 순간 동박이라는 것은 끝장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겠고 팔겠다라고 나온 것이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케미칼과 관련해서 알아봤고요.